안녕하세요. 맥스 강좌를 진행하는 또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컴퓨터 책상에 직접 매핑을 하면서 재질 편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주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재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재질을 잘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예전에 만들었던 컴퓨터 책상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재질은 지금 먹혀 있지 않은 상태지만 그 다음에 재질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 편집기는 요 아이콘이 재질 편집 창을 열어줄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단축키는 M자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누를 때는 한글 키가 이렇게 눌려있지 않은 영문키 상태에서 이렇게 먹게 되니까요. 단축키가 안 먹을 때는 한영 키가 켜져 있지 않은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세요. 자, 재질 편집창입니다. 재질 편집창을 열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요. 재질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여기 이거 말고도 뭐 이쪽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스탠다드라고 하는 요 방법 이용을 해서 재질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창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구가 이렇게 보이죠? 이걸 슬롯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슬롯이라고 하고요. 이걸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 이 구에다가 재질을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진 요 샘플 하나하나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은 지금 6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이게 나오죠. 6 곱하기 4 샘플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질을 24개밖에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재질 자체는 뭐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고 크게 보는 게 좀 좋더라고요. 자, 요 버튼들 하고요. 이쪽에 있는 요 버튼들은 필요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솔직히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도 다 쓰지도 않습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게. 책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책에 있는 대로 차례대로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아카데미 토플 책 이런 거 이제 갖고 있으면 제일 앞에만 몇 장 지저분하고 뒤쪽은 깨끗하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졸리면 안 보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똑같습니다. 뭐 필요 없는 거 괜히 읽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우선 알고 사용을 하세요. 하시다가 진짜 궁금해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이러면은 그때 책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 재질의 이름을 결정하는 칸이고요. 자, 요거는 재질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재질을 만들 수 있게끔 기본 여기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지들이 그렇게 그냥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자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매티리얼 맵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 이제 이 파란색 구 형태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재질입니다. 이게 재질. 여기 다 이제 재질이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재질을 만드는 방법들이죠. 뭐 기본으로 있는 거 외에도 이제 저는 몇 가지가 더 들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재질도 다 못 써요. 다 못 쓸 만큼 이제 이게 다양한데 다 쓰면 좋죠.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질이 바로 이 스탠다드 재질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요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재질이 이제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맥스 6.0부터는 요 아키텍처럴이라고 하는 요 재질이 새로 나타나서 이게 좋아졌더라고요. 예. 좋긴 한데 이게 좀 문제점이 한두 개씩 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사각형 쳐놨던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있죠?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재질을 배우시게 될 건데요.
이번 시간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거에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재질, 스탠다드 재질을 이용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질 편집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재질 편집창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래 이름이 바뀌죠. 원하는 부분에다가 원하는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부터 쓸까요? 자, 얘는 이제 재질을 책상의 이 나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보면 여기죠. 요 나무죠. 요 나무에 해당하는 이제 재질을 이제 만들어 넣을 건데요. 단색이 아닙니다. 그죠? 자, 우선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제일 위판, 데스크 제일 위쪽에 있는 요것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해서 요것만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지금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재질이 이게 먹혀 있는지 안 먹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선 뭐 안 했으니까 안 한 거 알겠지만요. 이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름을 넣을 건데요. 데스크탑이라고 이름을 넣어볼까요? 우드. 책상 나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옆에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툴 이름이 보니까는 피크 매테리얼 프롬 오브젝트에서부터 재질을 갖고 온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저 여기가 지금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보면 스포이드가 아무것도 지금 표현이 안 돼. 하얀하죠 그냥. 이따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재질이 먹혀 있으면 스포이드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내부가. 재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재질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죠. 자, 쉐이더 베이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쉐이더라고 하는 말 이제 많이 들으실 건데요. 쉐이더라고 하는 거는 글쎄 그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껍데기 피부라고 하죠. 피부도 있고 옷은 천 껍데기죠. 그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껍데기 가장 외곽에서 외부에서 보이는 그 상태를 쉐이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속에 가까울 때는 뭐 여러 개가 있죠. 금속에 가까울 때는 어떤 거를 할 거면 뭐 금속은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각각의 이 쉐이더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플라스틱 만들 때 조금 좋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거는 금속만 만들고 뭐 이거는 천 재질만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사실은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얘는 무조건 이것만 쓰고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블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블린 재질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재질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자, 그 우측에 보시면은 와이어, 뭐 투사이드, 페이스맵, 패시티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죠. 요만큼. 여기가 이제 요 블린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됐을 때 나타나는 블린 베이직 파라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름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블린일 때는 이렇게 블린 베이직 파라미터가 됩니다. 요 자리가 메탈일 때는 여기 메탈로 변하죠. 자, 각각에 맞게끔 밑에가 계속 변화하고 있죠. 이 쉐이더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는 그 쉐이더에 알맞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인데요. 자, 우선 블린 베이직 파라미터부터 볼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재질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 옵션 안에 그 5가지 요소를 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단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요 상태는 이제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 파라미터 상태라 여기서 안 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거울처럼 비치고 유리구슬처럼 굴절이 되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그러죠. 예, 그때는 뭐 컴퓨터도 워낙 느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로 표현을 했죠. 마치 반사가 안 되지만 되는 것처럼 반짝거리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요 안에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요. 자, 지금은 돼요. 지금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기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범프라고 하는 거,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범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반사, 리플렉트라고 하는데요. 반사 안 되죠.
반사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굴절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보이게 몇 가지 또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옵션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우선 색깔이 3개 있습니다. 앰비언트, 칼라, 디퓨즈, 칼라, 스페큘러, 칼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색상을 얘기할 때 어떤 색깔이다 라고 하는 그 색깔을 바로 디퓨즈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 공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그러면 색깔을 먼저 빨간색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때 결정하는 그 빨간색, 그게 바로 디퓨즈 컬러입니다. 자, 요 자리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색깔이 변화를 하게 되죠. 디퓨즈 컬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색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앰비언트 컬러는 요새는 잘 안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디퓨즈 컬러하고 같은 색깔을 씁니다. 요즘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끄면은 앰비언트 컬러만 또 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락을 걸어서 디퓨즈 컬러하고 같은 색깔을 앰비언트 컬러에 쓰는데, 앰비언트 컬러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의 오브젝트의 색상이죠. 그럼 빛이 닿지 않으면은 색깔이 검해지나요? 빛이 안 닿으니까 좀 어둡게 보이는 거지. 빨간색이 밤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변하죠.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빨간색이었던 어떤 오브젝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빨간색을 유지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기 전까지는 파란색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안 닿는다고 다른 색깔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디퓨즈 컬러하고 같은 색깔을 쓰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